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빅스텝 기준금리 인상 FOMC의 발표, 이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북스 출판사에서 기획편집자로 일하고 있는 강혜지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빅스텝이라는 것, 왜 미국은 그러면은 왜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가 정말 궁금한데요. 미국이 이제 빅스텝을 한다라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빅스텝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물론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빅스텝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빅스텝을 할 수 있다라는 종류의 이런 표현은 빅스텝을 하겠다라는 말하고 다릅니다. 매우 원론적인 표현인 거죠. 언제든지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금통위 회의가 있는 통화정책 방향 결정 회의가 있는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때 수준의 어떤 물가, 그때의 어떤 경기 판단, 그리고 그때의 소비나 수출이나 환율이나 이런 가계부채까지 부동산 이런 것을 다 보면서 어쨌든 지금 거시경제 관점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맞다, 아니면 동결하는 게 맞다, 이런 것을 결정하는 회의인 건데, 근데 지금 이런 경제 속에서는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나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하면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2020년 팬데믹 위기 때 빅컷으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었습니까? FOMC 회의가 없는데도 긴급 소집 회의를 해서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그때 거시경제 여건에 맞게 이 금리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더더군다나 말 그대로의 이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계속 CPI 발표 아니겠습니까? CPI도 계속 높은 물가, 정말 40여 년 만에 높은 물가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을 집중하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빅스텝을 단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미국 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길래 이렇게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는 걸까요? 정말 미국 물가는 제가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정말 이례적인 물가 상승률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 그때나 경험했을 법한 그런 수준의 물가 상승률이니까 이건 굉장히 높은 거고요. 말 그대로 40여 년 만에 41년 이렇게 그 정도만의 높은 물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엄청난 거고요. 특히 재밌는 게 비교를 해보면 선진국 물가 상승세가 특히 높고 신흥개도국들의 물가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이 선진국 중에서도 유럽의 물가 같은 경우는 모든 물가가 집중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에너지 가격만 극단적으로 높은 거예요. 나머지 물가는 그냥 그게 지지부진한 흐름이에요.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소위 러시아 전쟁의 충격인 거예요. 에너지, 특히 천연가스 의존도가 집중적으로 러시아에 편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물가 상승의 흐름인 거고요. 그런데 재밌게도 미국 같은 경우는 전반에 걸친 물가예요. 물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국제 유가나 아니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해서 그것이 물가 상승률을 만들면 통화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잡기 위한 재정정책적인 행보를 보이면 되잖아요. 행정부 정책인 거예요. 근데 물가 상승세 전반에 걸친 상승 압력이라고 한다면 통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물가 상승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하고도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에너지 가격만 이렇게 치솟은 건데 유럽 같은 경우 그러면 굳이 금리를 빅스텝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에너지 가격만 잡으면 되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소비자의, 우리나라로 치면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인데 그 소비 품목 전반에 걸친 가격 상승 압력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잡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를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잡는 이런 통화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다, 그건 알겠는데, 근데 항상 미국은 거론되는데 다른 나라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금 덜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 물가 상승세와 유럽, 영국의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강한 건데요.
근데 이 두 선진 권역 간의 물가 상승 압력도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요거 말고 일본 물가도 사실 7년 만에 최고치니까 굉장히 높은 물가라고 볼 수 네. 있는데 그게 고작 1%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물가 상승률이 역시 목표 물가는 2%인데 네. 그 2%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 네. 1%가 1%대인데 고작 1%대인데 7년 만에 최고치예요. 그만큼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이 계속 우려되던 잃어버린 40년을 겪던 네. 그런 나라의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주는 모습이 일본 입장에서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이제 착한 인플레이션 혹은 리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긍정적인 거예요, 네. 경제.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굳이 빅스텝 단행할 필요가 없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엔저가 계속 네.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거예요. 그걸 좀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국도 달라요. 한국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한국은행은 4.5%로 전망을 했습니다만 IMF 전망으로 해야 미국과 한국을 같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IMF 전망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네. 미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7.7%예요. 네. 근데 한국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4%예요. 그러니까 레벨이 다르죠. 그러네요. 인플레이션 압력인 거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네. 그러나 인플레이션 정도가 달라요. 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 금리와 관련해서 네. 생각을 해본다면 미국은 물가 전반에 걸친 그런 상승 압력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빅스텝을 단행할 네. 필요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정도가. 네. 근데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가는 제자리인데 에너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네. 10, 20%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가중평균하면 7점 후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이런 물가 상승세의 흐름 속에서 굳이 빅스텝을 미국만큼 단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네. 빅스텝을 단행할 필요가 없는 거가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 굉장히 높습니다만 또 경기 침체 우려도 같이 작용하니까 제가 비유한다면 미국은 경기는 뒷받침되니까 이미 경제는 잡은 거예요. 두 마리 토끼 중에 한 마리 잡은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만 잡자고 금리 인상하면 되는 거예요. 얘만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두 마리 토끼가 네. 안 잡힌 상태예요. 그러면 물가를 잡자고 금리 인상 빅스텝 해버리면 이 토끼를 놓치기 때문에 경제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회복됐던 경제가 다시 꼬꾸라질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같이 빅스텝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하겠다는 표현하고 할 수 있다라는 표현하고 또 다른 겁니다. 시장에 좀 긴장감을 네. 좀 풀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빅스텝하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네.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역전 현상도 우려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빅스텝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과 우리는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 지표이기 네. 때문에 그런 의미에도 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인플레이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이지만 이 인플레이션 현상도 굉장히 제각각이다. 그런데 신흥국들은 정말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네.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한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위협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뭐 여러 차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렸기 네. 때문에 아마 뭐 추가적으로 우리 독자 여러분들은 뭐 이해를 말씀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이제 처음으로 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친절히 설명을 드린다면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네. 가격이 올라요. 네. 근데 소득이 같이 늘어요. 네. 견딜만 하죠. 아, 그쵸. 네. 근데 소득이 줄어요. 싫죠. 네. 근데 가격대도 다 떨어져요. 물가가 네. 다 떨어져줘요. 아, 그럼 역시 견딜만 네. 한 거죠. 근데 가격은 오르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소득은 줄어요. 아, 그건 진짜 힘들죠. 네.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과 경기 침체 압력, 네. 안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같이 작용하는 네. 거. 그러니까 러시아 전쟁이 준 경기 침체 압력,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네. 이게 이 전쟁이 주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네. 더더군다나
빅스텝을 단행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돈이 이동한다 하셨어요. 네. 돈의 이동. 무슨 뜻인가요? 예. 이게 돈이 마치 생물처럼 막 네. 움직입니다. 네. 돈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투자자가 투자처를 바꿔나간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나 지금 부동산이 있었는데 네, 부동산을 팔았어요. 네. 그럼 돈이 이동했죠. 네. 부동산에서 네. 현금성 자산으로. 네. 그런 식으로 돈이 계속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가장 많이 집중되는 영역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러니까 주식에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개미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주가가 또 상승한 거예요. 네. 물론 개미 투자자들만 몰린다고 상승하는 것은 아닐 테고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도 같이 몰렸으니까 대세 상승장이 왔었던 거예요. 20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면 돈의 이동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계속 가중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미국 중심으로 금리를 네. 인상하는 이런 경제 속에서는 당연히 달러 가치가 계속 강할 수밖에 없고요. 네. 강한 달러의 시대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네. 때문에 돈은 상대적으로 미국으로 더 집중됩니다. 네. 미국 중에서도 미국의 주식시장, 네. 나스닥이나 S&P 같은 그런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이기보다는 미국의 그 원자재 선물 시장에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원자재나 네. 비철금속 원자재나 식료품 원자재와 같은 이 원자재 시장에 돈이 계속 집중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식 가상자산 하방 압력은 크고요. 네. 현금성 자산에는 하방 압력이 상대적으로 작고요. 약하고요. 오히려 상방 압력이 있고요. 네.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상당한 상방 압력이 있는 네. 그런 돈의 이동을 만드는 거죠. 아.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제 다양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알겠는데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분야 주식, 부동산 이런 네. 쪽은 어떻게 될지 네.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미국의 빅스텝 행보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이미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선제적으로 단행을 네. 했었죠. 말 그대로 시대적 변화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변화요. 그렇죠. 시대적 변화죠. 네. 시대의 변화가 뭐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의 네. 변화. 뭐 그것도 시대적 변화죠. 네. 또 화석연료 기반이었다가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 그것도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네. 변화죠. 마찬가지로 금리를 끌어내리던 시점에 완화의 시대에서 네. 금리를 끌어올리는 시대, 긴축의 네. 시대로의 전환. 시대적 전환이죠. 네. 저는 그래서 이 대전환의 시대다라고 하면서 3대 대전환이 있다라고 네. 말씀드린 이유예요. 네. 그 3대 대전환 중에 하나인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특히 단기간, 예를 들어서 2, 3년 동안의 변화를 지켜본다면 이 긴축의 시대로의 변화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어쩌면 에너지 대전환이나 네. 디지털 대전환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동안의 대전환이라는 거죠. 구조적인 변화인데 이거는 완화, 긴축, 또 다시 완화, 긴축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한 4년, 5년 정도 만에 네.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시대적 변화인 거고 네.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돈이 이동하는 것이고 네. 돈이 이동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특정 자산의 가치가 더 급격히 상승하고 네. 특정 자산의 가치는 계속 압력을 받는 네.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부터 긴축의 시대로 우리는 왔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현금의 가치 올라가고 있고 이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상대적으로 공격적 투자 자산은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일련의 이 주식시장의 모습이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 일시적으로 뭐 급락을 했다가 고점 대비 저점으로 떨어졌다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긴축의 시대의 과정에서 하방 압력을 계속 받고 있는 네. 경제의 모습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 그냥 합리적으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막 어제 샀다 오늘 팔았다 이런 느낌의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신다면 오히려 이런 빅스텝 행보가 계속 예고되는 이런 경제, 이런 경제 속에서는 잠시 주식시장에서 나와 계신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럼 결국 이 변화의 시발점,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 금리를 전망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아, 다른 것들을 네. 전망하는 것보다 가장 쉬운 게 금리예요. 왜냐하면 네. 금리 정책이 네. 특히 금리 인상이라는 정책이 굉장히 인기 없는 정책이에요. 금리를 인상하면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은행은 좋아해요. 은행은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근데 은행 외에는 대부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너무나 싫어하는. 네. 그래서 이 선거할 때 유리하지 않아요. 높은 금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네. 보세요. 갑자기 말도 없이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네. 뒤통수 맞는 격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왜 뒤통수 치네? 네. 근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하면 네.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요. 빅스텝 네. 할 수도 있어요. 아. 미리 예고를 해놓고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면서 이미 시장에 반영됐습니다. 네. 근데 주가가 안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에 굉장한 혼란을 가져다 주는 네. 그런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은 항상 그 선제적 지침, 네. forward guidance 네. 이것을 제공합니다. 근데 연준에서는 이 FOMC 회의록을 네. 제시를 하는 거죠. 그 회의록을 보면 양적 긴축의 규모는 네. 어떨 것이며 앞으로 언제부터 네. 할 것이며 금리 인상은 당분간은 언제까지 빅스텝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판단과 그 얼마만큼까지 기준금리 인상할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께 그런 것을 기본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한 시간, 23년 중반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제가 시간표를 이제 쭉 보면 네. 일단 6월에 FOMC가 있었고 이제 7월에는 한국과 네. 미국이 같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본다면 그때마다 제가 클로즈업을 통해서 여러분께 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네. 유의하시면 그럼 여러분들이 관찰해야 될 그 거시경제 지표가 네. 바로 물가와 금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추세 변동을 좀 보시면서 이제 올릴 일이 거의 없구나. 네. 그러면 이제 좀 주식시장에 적극적으로 마음 놓고 뛰어들어도 되는 이제 금리 거의 고점에 다다르는구나 네. 라는 것을 관측한다면 그 금리 고점 23년 중반으로부터 대략 한 6개월 전에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네. 노력 또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잘 들었고요. 저도 앞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 긴축적 통화 정책을 어떻게 단행할지 계속 관심 있게 쳐다봐야겠어요. 네. 네. 또 즐겁게 또 네. 찾아와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클로즈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